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2% 이상의 급락이 나왔네요. 일단 하락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대부분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하고 카카오뱅크 이 두 종목은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지수의 하락폭을 생각해 봤을 때는 꽤나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노베이션은 투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가 상승 이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 BNC하고 게임주인 펄어비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모두 1% 이상의 비교적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미약하지만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도 사실 하루 종일 매수 패턴을 봤을 때 소폭의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조금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소폭의 순매수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로 인해서 오랜만에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외국인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하락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던 카카오. 오늘은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이 종목도 오늘 지수 대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또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급락을 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KB금융,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LG화학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KB금융,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은행주가 4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크래프톤, LG화학, OCI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3대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어제 S&P 500이 0.3%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반대로 다우지수는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다르게 0.2%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스닥은 성장주를 대표할 수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다우지수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모습이 국내 시장에도 오늘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올 초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인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흘러갔었는데 그런 모습이 또 한번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제가 별다른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달 그쯤부터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가파른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48%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촬영 직전에 다시 봤을 때는 1.5%까지도 또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단순히 다우지수가 상승했고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주의 비중, 예를 들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지금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큰 변동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지금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하는 추세가 맞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주의 자금이 가치주 쪽으로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하고 3월달, 4월달 그 당시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흐름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었었냐면 많은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국제 유가의 추세를 보시면 우측이 3개월이고요. 좌측은 10년이에요. 오늘 3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였고 또 10년간의 추세를 봤을 때도 과거 11년부터 14년 이 당시를 제외한다면 지금 최고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 마찬가지로 우측이 3개월이고요. 좌측이 10년입니다.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을 보시면 어제만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지난 2014년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천연가스와 관련되었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어제는 또 유가와 관련해서 S오일,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과거 2월달부터 4월달 이 당시하고 조금은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튄다는 것은 어쨌든 하반기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은 많은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가 0.8%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하고 보험주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다시 생기게 되고 지금처럼 많은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부추겨진다면 오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재료를 같이 더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원전 관련주의 상승이 크게 돋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정리한 폴더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연구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다시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요금을 국내에서도 8년 만에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가 많은 국가들과 기업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때문에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국가들이 하반기에 경기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고 나아가서 미국과 아시아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유가하고 천연가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전력 공급원이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줄이고 있었고 천연가스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바람이 적게 불면서 발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1의 전력원인 천연가스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도 상승하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소형 원전을 16개를 지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소형 원전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탄소 중립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영국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천연가스와 유가의 상승, 그리고 소형 원전까지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살펴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부담으로 인한 대체적인 소형 원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근래만 생각해 본다면 다시 뛰고 있는 국채금리의 상승, 그로 인한 은행주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의 가격 같이 덩달아 뛰고 있으니까 유가 관련주들,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대성에너지, 그리고 SH에너지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안으로 소형 원전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원전 관련주들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월달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이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중국 정부가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중국의 장수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많은 공장들, 특히 애플 협력사라든지 또 테슬라의 제품을 공급하는 많은 기업들의 공장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 포스코도 현지 공장의 주요 라인을 가동 중단했다, 이런 기사가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약세를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 전력을 제한하는 것이 26일부터 10월 1일까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포스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 리스크보다 중국의 전력난이 더욱더 큰 이슈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 만큼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수는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그대로이다, 혹은 하락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국채금리하고 천연가스, 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과 종목을 발굴해 보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